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목표 5번째, 그중 국정과제 18번째인 남북관계 정상화, 평화의 한반도, 이 정책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권영세 통일부에서 거점 공간을 운영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권영세 통일부는 국민 참여형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내내 이 통일 관련된 그런 정책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설명을 하자면 이겁니다. 통일 교육을 하는데 국민이 예스 할 때까지 교육을 한다. 그런데 국민이 예스 하는 게 국민이 판단해서가 아니고 통일부 너희가 옳다. 너희가 하는 말이 맞다. 라는 예스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시설, 그거는 통일 플러스 센터라는 것이고 중요한 업무는 사회적 대화,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출발이 거점 공간을 운영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이 영토 안에 거점을 구축한다. 이건 참 이상한 이야기다. 우리가 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좌파들이 진지를 구성한다고 할 때 들어봤던 바로 그 용어입니다. 통일부에서 2023년 1월 30일에도 거점 공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좌파 용어로 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꼼꼼히 살펴봅시다. 거점이라는 이 한자의 뜻을 보면 활동의 발판이 되는 콕 찍어 놓은 점단위, 그러니 아주 작은 영역을 가리킵니다. 발 붙이고 의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좁은 협소한 장소, 지점,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윤석열, 권영세, 이 한국 정부가 왜 파르티잔처럼 이 땅에 내 나라의 거점을 확보하는가? 이 의문은 가시지 않습니다. 거점의 낱말 뜻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자동 화기로 무장이 되고 강력히 요새화된 방어 진지를 가리킨다. 그러니 거점이나 진지나 같은 것인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거점, 방어 진지는 어떤 용도, 왜 필요한가? 전투원이 소속 부대하고 차단이 돼서 고립이 되더라도 한동안,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 버티면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진지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거점에서 수행하는 전투를 거점 방어라고 하고, 바로 이 거점은 거점 방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하는 그런 장소다. 그러면 거점이라는 것이 전투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 전투부대가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힘을 길러서 공격을 할 때, 적을 공격을 할 때 이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확보하고 유지하는 점령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싸움은 적의 땅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적의 땅에서 이러한 그 거점 확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형상 요충지인 거점을 점령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 내 나라의 거점을, 진지를 구축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거점 공간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통일 문제,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운영하겠다. 이때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통일 문제,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 하면은 통일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얻도록 해줍니다. 여기에 와서 이익을 보는, 혜택을 보는 그런 시민들,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국민 토론에 참가하는 게 아닙니다. 통일부가 떠먹여주는 북한 정보, 이거를 얻어간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밝히기를 전국 7개 거점별로 전문가 그룹이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공청회를 전국 7개 주요 거점별로 개최를 하겠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대북정책 그 분야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도 봅시다. 통일부에서 하겠다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전문가 순회 토론회, 그리고 공청회. 공청회를 하면은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것도 국민의 의견을 통일부가 듣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한다고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대북정책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다. 사회적 공감대라는 것은 자기들이 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생각과 나도 같다. 예스라는 답이 나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주입식 교육으로 국민을 체감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이 국민을 체감시킨다는 것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에게 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듣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권영세가 거점 또는 진지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안에서 확보하겠다고 하면 이들은 반대한민국 세력인가? 논리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이상하다. 윤석열 권영세는 행정공무원입니다. 우리 국민의 일꾼입니다. 국민의 부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행정 업무는 반정부 활동도 아니고 그러한 행정 집행을 하는 것이 파르티잔 같은 비밀 결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썼다. 그 다음에 통일부에서 통일교육으로 통일 담론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담론이라는 것도 역시 좌파 용어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백과사전에 담론을 뭐라고 해놓고 있는가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담론이란 용어의 부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서양 현대 사상가는 미셸 푸코 그리고 하버마스이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 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뭐 이럴 때 흔히 좌파 정권에서 우리가 들어본 이름이 하버마스입니다. 뭐 그 사람으로서는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좌파 정권이 좋아하는, 좌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상가다. 이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 지식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담론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이념적인 거다. 그렇다면 그게 좌파든 우파든 떠나서 우리가 명백하게 짚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러한 성격의 담론이라는 것은 법치 행정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정부의 공무 수행을 하는데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다. 헌법과 법률에 담론을 확산하라는 규정은 불가합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론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되는 것이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도 역시 금지되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했다. 이런 것입니다. 법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 로봇은 법에 따라 움직입니다. 법 로봇의 동력은 법입니다. 법이 규정 안 하면 정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권영세는 또 미래 세대에게 통일 담론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융합한 융합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자기들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통일 담론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겠다. 머리에 집어넣는 겁니다. 강제로. 이게 21세기형 세뇌다. 메타버스, 뉴미디어 등을 활용하고 유튜브, 페이스북하고도 협업을 해서 미래 세대에게 통일 담론을 확산시키겠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역 통일교육센터를 통일 담론의 권역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해서 사회적 포용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이 통일 담론, 이거를 확산시키는데 그게 사회적 포용 콘텐츠. 포용하면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이해해서 이러닝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이들에게 맞춤형으로 하겠다. 그 대상이 누구냐? 공공, 교사들, 교원, 2030, 시민들, 그리고 방북, 북한 방문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윤석열, 권영세의 평화, 점찍고 통일, 기반 조성, 중장기 추진 전략
이것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그 기본서라고 할까, 바이블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존재한다. 세부 정책까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문재인의 전략과 상당 부분 합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윤석열 권영세가 밝힌 대북 통일 정책, 평화 통일 정책이 나오는 것들이 상당 부분 합치된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평화, 통일, 기반 조성, 중장기 추진 전략, 제목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북한 관련 지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대국민 서비스 해야 한다. 통일 관련 지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대국민 서비스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좀 풀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평화, 통일,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지식,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지식 정보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 통일부에 평화 플러스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평화 플러스 센터, 권영세 장관이 발표했던 바로 그겁니다. 지역 평화 플러스 통일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당 부분 합치되고 있다. 자, 2023년 1월 30일 통일부에서 2023년도 권역별 사회적 대화를 실시하겠다. 그런데 이거를 통일 플러스 센터 중심으로 지역 통일 인프라하고 연계해서 통합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재인의 그것과 똑같다. 이름까지 똑같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통일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갈등을 관리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세대별, 이념별, 다양한 시각과 갈등이 내재한다. 통일과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갈등을 정부가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사회적 대화로 국민의 합의를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상쇄시켜 버리겠다. 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갈등을 없애겠다. 다양한 시각 그리고 갈등이 있는데 이걸 없애겠다. 획일화하겠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세대별, 이념별 그리고 각 그 사안마다 다양한 시각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걸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체제입니다. 그런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갈등 관리로 상쇄시키겠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등장하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금 우려가 있다는 것은 역시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소통하고 이견을 해소하고 정책을 조율하고 해서 협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이걸 적절히 협의하고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문건에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합의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정부가 힘으로 상쇄시키는구나. 뭔가 특별한 수법으로 상쇄시키는구나. 정책 추진 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 관리하겠다. 어떻든 이 분야에서 갈등을 관리하겠다. 이런 자세를 지닌 것이 윤석열, 권영세 정부다, 지금.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 공감대 확산을 앞에서는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뒤에서는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거에 지장이 되는 걸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코로나19 종식 여부와 별개로 평화, 통일 공감대를 확산한다. 코로나19 종식 여부와 별개로, 그러면 사람이 모이게 하면 안 되고 사람들과 서로 접촉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하려는 평화, 통일, 공감대 확산은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이런 겁니다. 대면 강의, 집체 행사, 대규모 모여서 하는 집단 행사, 이거를 코로나 종식 여부하고 상관없이 적절히 이걸 판단하고 진행 방식을 잘 바꿔가면서 하라. 결국 무조건 강행하겠다. 이왕이면 강행하는 게 좋다. 이런 정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래 세대, 주로 보면은 젊은 층, 이런 쪽에다가 이제 자기들의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통일방송, 이게 유니티비라고 합니다. 이 운영을 활성화하고 참여형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대중음악을 확대하고 하는 이런 세부 추진 계획도 밝혀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이게 세뇌하는 전략이다. 선전, 선동 방식이다. 또 직접 참여해서 몸을 움직여보고 따라해보고 이런 행동심리학을 활용한 것이 두드러진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과 권영세는 대한민국의 집행정부의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 업무는 반정부 활동을 하는 비밀결사의 업무는 아닙니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결국은 윤석열, 권영세가 이 나라에, 우리 조국의 거점이나 진지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혹시 반대한민국 세력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은 대한민국에 저항하는 파르티잔인가? 이것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